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6월 12일 금요일입니다. 6월 둘째 주 장도 오늘 끝이 났는데요. 늘 그랬듯이 오늘 하루 동안 외국인과 기관 동시 순매수 상위 종목들 살펴보고 오늘은 이번 주 월요일부터 그리고 오늘 금요일까지 또 일주일을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삼성바이오로직스 아주 요즘에 셀트리온과 더불어서 바이오 업종에서 아주 좋은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차트 좀 잠깐 바꾸고 올게요. 네,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거 전에 동영상 한번 복귀해보는 의미로 이게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대형주잖아요. 그래서 제가 대형주 관련된 동영상 어떻게 매매해야 되는지 차트 플레이 관련해서 요거 전 동영상에 올려드렸는데요. 한번 복귀하는 의미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월봉 가볼까요? 자, 월봉 같은 경우에는 요 캔들부터 정확히 2019년 10월 달이죠. 10월 캔들부터 5일선 위로 올라서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그 이후에 5일선을 쭉 타고 올라가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사실 이때도 굉장히 인상적인데요. 코로나 때문에 5일선 밑으로 한번 쭉 밀리는 때가 있었죠. 이때는 뭐 모든 주식이 다 하락했을 때니까요. 이때 마이너스 24%까지 간 거 보니까 이게 30만 원대까지 갔었어요. 근데 그 달에 바로 올려주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월복 5일선을 깔끔하게 지켜내는 모습입니다. 자, 주봉으로 와볼까요? 우리 공식이 뭐였죠? 당연히 주봉도 5일선 위에 있어야 한다. 자, 주봉 같은 경우에도 요때서부터 계속 이때도 역시 2019년 9월 16일이니까 9월, 10월 부근부터 계속 주봉 위에서도 있었고 그리고 최상의 조건이 뭐였나요? 주봉상에서 5일선, 21선 골든 클로스.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여기 내려왔다가 올라가는 골든 클로스까지는 아니지만 적어도 데드 클로스가 나지 않고 다시 5일선으로 올라와 주면서 요 캔들이면은 네. 올해 4월 첫째 주쯤이 되겠네요. 첫째 주, 둘째 주쯤부터 해서 아주 좋은 차트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일봉으로 돌아와 볼게요. 일봉으로 돌아와서 봐도 제가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MACD 영선 위에서 매수를 들어왔을 때는 언제나 매매가 가능하다. 사실 9월부터 월봉과 주봉이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요때 시점 맞춰서 계속 매매를 하실 수가 있었어요. 근데 어디서부터는 정말 주목했어야 됐냐면 그렇죠. 바로 요 자리입니다. 역대 본 적 없었던 거래량이 터지면서 장대 양봉 만들어주고 계속 5일선 타는 흐름이에요. 요럴 때는 반드시 단기 매매라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누르면서 21선을 절대 이탈하지 않고 5일선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탔다가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탔다 하면서 최근에 아주 좋은 시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차트 복귀해봐도 아시겠지만 그 전에 동영상에 올려드린 대형주 매매하는 법을 잘 익히신다면 요런 거 삼성바이오로직스 뭐 아주 초보분이시라면은 여기서 사서 쭉 여기까지 가져가실 수는 없겠지만 그렇게 좀 오래 홀딩하는 게 힘드실 수도 있어요. 처음에는 초보분들이니까. 그렇지만 분명히 이 대형주 단에서도 실패 없이 매매하실 수 있었다라는 말씀 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또 어떤 게 올라왔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자, 11로 맞췄고요. 그렇게 해서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그 다음에 뭐 알테온젠도 있고요. 유황양행도 있고 한올바이오파마, 엔지캠 생명과학까지 주로 제약바이오는 섹터 중에서도 외국인 기관 순매수 잘 들어왔고요. 인상적인 것도 또 언택트 관련주죠. NHN 한국사이버결제도 들어와 있고 KG 모빌리언스도 들어와 있습니다. 물론 KG 모빌리언스 같은 경우에는 개별 이슈가 있었지만 뭐 어쨌든 이런 언택트도 들어와 있다는 점 인상적이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보면은 에코프로비엠이 들어와 있네요.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 내에서 LG화학이 어떤 대형주 대장이라면은 실질적으로 중형주 단에서 사실 중형주라고 하기엔
또 좀 그렇죠. 시총이 2조 5천억이다 보니까 물론 막 아주 큰 대형주는 아닙니다만 그래도 중형주 단에서 제가 최선호주라고 말씀드렸던 포스코케미칼과 함께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사실 어제 미국장이 코로나 재확산 때문에 조금 눌리는 모습들이 보여졌어요. 눌렸다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아마 좀 놀라셨을 정도로 마이너스 5% 6%로 하락을 했기 때문에 국내 증시도 오늘 부득이하게 개파락하는 게 있었으나 오늘 아주 외국인이 선물 매수도 많이 해주고 또 우리 동학개미들 개인분들께서 코스피를 받쳐주면서 시장을 좀 끌어올린 상태에서 시초가 대비 끌어올린 상태에서 끝났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강한 섹터가 어디냐고 살펴본다면 당연 2차전지 부분이에요. 그래서 2차전지 부분에서 보시면은 LG화학 우리 대장주는 절대 죽지 않죠. 5일선 밑에서 시작했으나 무려 시가가 마이너스 5.72%였는데 종가 기준으로 한때 이제 플러스권에도 올라갔었으나 종가 기준으로는 마이너스 0.2%로 끝나면서 2차전지 대장다운 모습을 보여줬고 5일선도 깔끔하게 지켜내는 양봉으로서 지켜내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수급단에서 보시면 오늘 외국인이 잠시 조금 매도하긴 했으나 기관도 받아줬고 연기금도 매수 들어와줬고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도 매수 들어오는 모습 보여주면서 LG화학 좋은 모습 보여줬습니다. LG화학, 에코프로비엠 그리고 포스코케미칼도 괜찮은데요. 한번 차트 보도록 하죠. 예, 역시 포스코케미칼도 중형주 단에서 저의 최선호주답게 5일선 밑에서 사실 LG화학보다 더 아래로 시작했어요. 마이너스 6.05%에서 시작했는데 5일선 위로 마감해주는 모습도 보여줬고 오늘 역시 외국인 그리고 개인분들 파셨지만 기관에서 아주 연기금도 오늘 굉장히 많이 들어왔어요. 포스코케미칼 그러면서 아주 포스코케미칼도 저의 2차전지 내 중형주 최선호주답게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마무리를 하고요. 그러면 이제 요번 주를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번 주 이제 6월 8일 월요일부터 오늘까지 누적, 그러니까 요번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누적된 외국인 기관 동시순매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삼성바이오로직스, LG화학, 그리고 뭐 농심도 늘 있어요. 요거는 식음료주는 나중에 따로 테마를 만들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고 언택트 대장인 한국사이버결제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사실 이번 주에서 언급 안 한 것 중에 두 가지를 몇 개 더 언급해 드리려고 해요. 우선 게임주에 대해서 언급을 드리고 싶습니다. 언택트 3대장인 카카오, 네이버, 그리고 NC소프트. 자,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도 우리 전에 제가 알려드렸던 대형주 매매 기법으로 보게 되면은 언제부터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5일선 위에 있는 날들이 정말 많았어요. 이때 또 코로나 때도 사실 요 녀석은 많이 눌리지도 않았어요. 물론 요때 여기 3월이다 보니까 잠시 21선까지 찍고 왔으나 굉장히 이 탄력이 좋다고 해야 되나요? 위로 올라오는 힘이 강하면서 5일선 위를 꾸준히 지켜주는 모습 그리고 주봉으로 돌아왔었을 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5일선에 있으면서 골드클로스 계속 발생하면서 매매할 수 있는 기회를 정말 많이 준 종목이 바로 대형주단에서 NC소프트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NC소프트 그리고 W게임즈도 굉장히 게임주단에서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죠. 자, 근데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펄어비스예요. 펄어비스가 게임주단 치고 물론 눌린 거 대비 좀 올라오긴 했습니다만 차트를 좀 길게 봐볼게요. 실질적으로 아직까지 크게 움직인 흔적이 없습니다. 근데 여기 먼저 수급부터 살펴볼게요. 외국인들이 꾸준히 산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차트를 한번 월봉으로 보니 5일선 위로 올라온 지 됐고요. 그리고 주봉으로 가보면 역시 골든크로스 5일선 21선 골든크로스 나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조금 인상적인 부분이 여기 보시다시피
주가가 가지는 않지만 옆으로 움직이는 모습이 보여지면서 아래 꼬리들이 쭉 이렇게 보이고 있어요. 누군가 매집했다는 흔적이라고 보여질 만한 차트의 모양인데요.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외국인이 아닐까 지금 추정이, 저는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펄어비스가 게임 주단에서 저의 어떤 요즘에 들어서는 관심 종목 중에 하나로 편입이 되었고요. 그렇게 해서 요번 주 좀 정리를 해보았고, 게임주까지 정리를 해봤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려볼게요. 한 가지가 어떤 거냐면은, 바로 스튜디오 드래곤입니다. 이게 이제 시청도 높고, 제가 전에 컨텐츠 주 관련 동영상을 올려드렸는데, 좀 상승을 하나 보다가 오늘 5일선 아래로 떨어졌어요. 근데 그래도 하락한 것 대비 많이 올라왔어요. 사실 5일선 위에서 끝났으면 더 좋았을 텐데 요 점이 조금 아쉽습니다만, 수급을 보시게 되면 오늘 같은 날도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순 매수가 들어왔어요. 연기금까지 들어온 모습입니다. 제가 항상 중요시 여기는 수급, 외국인, 기관, 연기금. 그래서 다 들어왔기 때문에 이 스튜디오 드래곤도 굉장히 좋은 모습. 지금 당장은 탄력적이진 않지만 월봉상으로 봐서도 예쁘고요. 올선 위로 올라와 있고, 주봉상으로 봐서도 아마 다음 주쯤 캔들에는 이 골든 크로스가 완성이 됐을 것 같아요. 그래서 MACD도 영선 위에서 매수불이 들어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주목해 볼 만한 주식으로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여러분들하고 알아볼 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예요. 미국장의 하락의 여파로 오늘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개파락 마이너스 4% 개파락으로 떨어져서 시작을 했고, SK하이닉스로 가봐도 예, 개파락이 상당히 대형주치고는 조금 크게 떨어진 모습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 삼성전자로 다시 돌아가서 삼성전자 위주로 조금 설명을 드려볼게요. 아무래도 우리나라 대표주다 보니까 코스피에서. 자, 이날도 보시면은 갭상승이 떴어요. 2% 갭상승이 떴죠. 그리고 나서 옆으로 기더니 갭매우로 결국은 내려옵니다. 중형주, 소형주도 마찬가지지만 대형주 단에서 갭을 메우는 것은 거의 진리 정도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분명히 다음 주 중에 이 갭은 반드시 메울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자, 시장과 한번 연결져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개인 투자자분들 중에서 인버스 혹은 인버스 2배, 그러니까 곧버스라고 하죠, 요즘에. 곧버스와 인버스에 투자하시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주변에도 몇몇 분이 계시고요. 근데 지금은 유동성 장세입니다. 실적이 당연히 이렇게 주가가 올라갈 만큼 좋지 않죠. 그리고 코로나는 재확산되고 있어요. 그래서 어제 물론 나스닥이 굉장히 많이 오르고 다우와 S&P도 그동안 반등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주식에서 가장 큰 악재는 많이 오른 거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주식에서 가장 큰 호재는 많이 떨어진 거라고 하죠. 그런 것처럼 그동안 많이 올랐는데 마침 미국에서 뭐 1000명, 어느 주에서는 1000명, 어느 주에서는 뭐 400명 이렇게 코로나 재확산이 일어나면서 갖다 붙였다는 느낌도 없지 않아 있지만 여튼 시장은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하실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딱 설명드리고 동영상 마칠게요. 자, 요것만 한번 생각해 봐 주세요.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것 중에 하나가 시장이 더 상승할까? 아니면 3월달처럼 폭락할까? 그거 궁금하실 거예요. 제 생각을 말씀드려 볼게요. 시장은 우리나라 대표주인 삼성전자가 코로나 때문에 이만큼 떨어졌는데 삼성전자는 막상 오른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동학개미들이 슬퍼했던 거고요. 왜냐하면 다른 주식 다 올라가는데 삼성전자가 옆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모습이 보여졌어요. 옆으로 기는 모습이 보여졌단 말이에요. 근데 지수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나라 대표주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움직이지 않았는데 지수는 1500, 1600 찍고 지금 2200까지 갔다가 오늘 조금 조정 나와서 2130선에 지금 30선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무슨 말일까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오르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올랐다는 의미는 다른 주식들 그리고 제약바이오 주도주, 2차전지 주도주들의 주도주 장세, 거기다 플러스 언택트, 네이버, 카카오, NC소프트 이러한 주식들 뿐만 아니라 그동안 소외되었던 철강, 은행주, 금융주들이 다 올라왔어요. 근데 그래서 2100, 2200을 만든 거예요. 자, 근데 반도체 경기가 나쁘지 않다는 것, 특히 3분기, 4분기로 갈수록 점점 좋아진다는 건 그냥 아무 사이트나 들어가셔서 뉴스 검색하셔도 나오는 부분이고 최근에 애널리스트들이 굉장히 많은 보고서를 내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아마 아실 거예요. 다른 주식들 다 안 올라가도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오르면 우리나라 종합주가지수 어떻게 되죠? 올라갑니다. 근데 얘네가 오른 것이 없어요. 근데 3분기랑 4분기 실적이 좋아지는 게 거의 명확해요. 그러면 우리나라 시장을 상방에 베팅해야 될까요? 하방에 베팅해야 될까요? 아니면 적어도 지금 자리는 지키지 않을까요? 하방에 베팅한다고 하기에는 저 개인적으로는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면 이렇게 하나 정리해 볼 수 있고요. 마지막 두 번째는요. 주식시장은 한 번 알려진 악재로 시장을 두 번 빼지 않습니다. 반대로 생각하면은요, 주식시장은 한 번 알려진 호재로 시장을 두 번 올리지 않습니다. 즉, 한 번 알려지고 한 번 겪어낸 하락과 상승은 그 똑같은 재료로 두 번 다시 그렇게 똑같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자, 이런 경우는 있을 수 있겠죠. 코로나가 1차 확산 때보다 전 지구적으로 2배, 3배, 4배 더 확산됐다? 그래서 더 이상 경제 활동이 너무너무 불가하다. 3분기, 4분기, 내년 1분기, 2분기까지도 어떻게 경제 상황을 점칠 수 없다? 그렇다면은 그것은 주가 하방의 원인이 될 수 있겠지만 그 정도로 심하게 코로나가 확산되지 않는 이상은 글쎄요. 제 생각으로는 시장의 하방을 얘기하기는 조금 어려워 보입니다. 자, 오늘 동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주말에 또 여러분들을 위한 새로운 동영상,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